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연금술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보다 보니까 뭔가 수능 직전에 제가 해드리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걸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내일 죽어야 한다면 신께서 미래를 바꿀 뜻이 없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내일 죽는다 해도 해협을 건너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두 눈을 보고 난 후의 죽음이었다. 집을 떠나온 후로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내일 죽게 될지라도 그의 두 눈은 다른 양치기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장수생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30대의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되게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남들은 앞서서 달려가는데 나는 뻘짓하면서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을 수 있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경제적인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는 지식을 쌓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어디다 써먹냐, 이런 생각 저도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근데 30대에 하는 공부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미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교양이나 지식의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어 공부하면서 글 진짜 많이 읽죠. 문학, 시, 소설 이런 거 평소에 잘 안 읽고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게 됐고, 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들도 저는 역사나 윤리 이 과목 계열들을 공부했었는데 뭔가 꼭 한번 살면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지식도 채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30대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뭐 고등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런 공부를 할 기회가 살면서 잘 없어요. 근데 다 공부를 해두면 이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상식이 되긴 하거든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거. 또 다른 부분은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거. 제가 언제 10대들이 들어가는 카페에 가서 얘네들이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나, 뭐에 관심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적어도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어린애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과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저의 경험의 크기를 한층 넓혀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주변에 거의 알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인지 불구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에게 정말 손에 꼽히는 친구들에게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주변인들에 대한 고마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되게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수능도 봤어요. 여기에 산티아고가 후회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자랑스럽게 뭔가 자기의 그런 위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도 그때 수능날 시험장에 가면서 뭐 시험을 잘 보지 못하더라도 나한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값진 경험이었다. 나는 오늘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라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부분이에요. 여기는 스토리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것들을 말이야.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아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어째서 마음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지. 마음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네. 저는 여기서 자아의 신화라고 얘기하는 꿈,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는 사실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뭔가 내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들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많이들 잊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도 한 것 같고요. 뭔가 자신의 한계를 어디까지를 규정 지어 놓고 난 그걸 이룰 수 없어.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앗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제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때 장래희망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항상 의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근데 고1 때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고1 때 첫 중간고사에서 수학 과목은 반 꼴찌를 했거든요. 생활기록부에도 그 석차가 나와 있는데 저희 학교에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교 석차를 보면 그 친구들보다도 제가 수학을 못 본 것처럼 석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저는 나는 이과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원래 의대가 가고 싶었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과 가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과를 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저의 진로에 대한 방황이 시작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는 고통받기 싫었던 거죠. 내가 뭔가 안 나오는 수학 성적 붙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 고통을 미리 두려워했고 그리고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규정을 짓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수능을 보고 이러고 있을 거였으면 그냥 그때 용기 내서 갈걸. 의대를 못 갔더라도 만약에 그 꿈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는 이제 의전도 막 생겼을 때였고 의전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의대 편입 같은 기회도 있었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때 미리 겁을 먹고 포기했을까? 이게 저는 가끔 후회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만든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전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전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는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전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 말을 이 책에서 되게 예쁘게 풀어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장면들은 여기까지인데 이것 말고도 주옥같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하시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뭔가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나마 여유로울 때 이런 책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가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